역주행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이 새롭게 나왔고요. 매년 사고가 났던 그 자동차, 저희가 준비한 2위, 6위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전히 의문투성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어제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운전자를 2시간 정도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당초 사고 직후의 진술과는 다소 뉘앙스가 달라진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아내를 직접 만나고 온 동아일보 최현영 기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부를 비롯한 이들 가족은 차가 이상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 제조기업에 대한 책임 관련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족은 급발진 의심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경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함 인정이 어려워서 만약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일 거라고 아내는 말했는데요. 딸은 현대차 같은 큰 회사와 상대하면 우리가 정말 아닌데도 해당 기업이 돈을 어떻게 써서라도 아니라고 무마할 것이다. 현대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누가 사겠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별다르게 전하는 말은 없었고요. 제가 피해자분들 얘기를 중간중간 계속 꺼냈는데 안타깝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 사고에 대해선 지인에게 어떻게 해? 일어난 일을 가지고 라고 언급했습니다. 운전자 측 이후의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최원영 기자가 직접 만난 동아일보 최 기자를 통해서 여러 지금 운전자 가족의 상태를 한번 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구자영 차장님. 네.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다. 애초에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급발진을 강조했던 게 바로 운전자 측인데 어제 첫 경찰 조사에서는 역주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일단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역주행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아무리 역주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주행을 했으며 예. 인도로 돌진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했느냐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역주행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을 그렇게 과속하게 운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 처음에 이 가해자 층의 가족이 주장한 것처럼 급발진에 따른 이 과속 주행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에 따른 과속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역주행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 예.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CCTV 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이신 임준대 교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애초에 어제도 일관되게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당시 그 해당 차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뭐 뻑뻑한 정도가 아니라 뭐 딱딱했다라는 급발진을 뒷받칠 만한 주장을 했는데 앞서 다음 그 화면을 좀 볼까요? 역주행인 줄 몰랐다는 건 애초에 해당 호텔 주차장 나올 때부터 거의 급가속으로 쭉 갔다. 내가 차량을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애초 취지는 보면 서울지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걸 알았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이제 와서는 역주행인 줄 몰랐다.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역주행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로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의 그 레토릭,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그 길이 양방향 4차선, 예를 들면 편도 2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예. 본인은 그 역주행이라고 생각 안 한 것이죠. 예. 그럼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이미 그 편도 4차선 일방 통행인데 이 편도 2차선 주행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본인은 정상적인 어떤 그 통행로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역주행인 줄 몰랐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자를 조사하다 보면 예. 그 말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중요한 단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돈을 받았더라라고 하면 제3자가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음흠. 이런 것처럼
역주행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미 자기는 그쪽 방향이 예. 정상적인 진행 방향인 줄 알고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조사 과정에서 미리 모든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하. 경찰관의 어떤 그 신문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주대 교수 경찰 전문가 말씀은 실제로 뭐 그 방향이 원래 들어서서는 안 되는 길로 들어섰지만 뭐 급발진이었다 이걸 주장할 수 있긴 한데 다만 애초부터 아예 시작부터 내 자동차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하기엔 도로가 역주행인지도 몰랐다는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뭐 급발진을 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그 현장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쪽 지리는 사실 평소에 통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사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편도 4차선이 외관상 보면 편도 2차선 왕복 차선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직접 거기 현장 다녀서 취재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사고 당일날 갖고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예. 사실 제가 이쪽 지리를 압니다. 이쪽 예.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 편도 4차선에서 일방 통행인 거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저 역주행인 줄 몰랐다는 저 말 한마디 경찰의 조사 결과를 두고 어쨌든 급발진을 뭐 100%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허주현 변호사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인정받으면 우리가 급발진 사례는 첫 번째일 거다. 사고 운전자의 딸 얘기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큰 회사 상대하려면 우리가 과실이 아닌데도 돈 써서는 무마할 거다. 급발진 앞으로 주장할 거고 그거 앞으로 싸우는데 힘을 쏟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실제로 EDR 사고 기록 장치에 일단 브레이크를 밟힌 기록이 5초가 없습니다. 근데 EDR 장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EDR 장치라는 게 이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게 아니라 이 사고 직전에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인데 예. 이게 급발진 기존의 의심 사고에서도 일률적으로 결과가 스로틀 밸브가 100% 열리고 99% 확률로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가 꺼져 있었다. 오프. 그러니까 199 오프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현출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전자제어에 결함이 생겨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이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급발진 사고라고 한다면 이 전자제어 신호 자체가 잘못 전송이 돼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 잘못 전송된 그런 내용을 EDR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실제로 강릉 도연이 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차가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일정한 힘으로 그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비슷한 취지의 판례들, 하급심 판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EDR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설령 그런 EDR 기록이 나왔던 기존의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하더라도 예.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었어요. 뭐 내부 음성이라든가 블랙박스 내부 음성이라든가 브레이크 등의 점등이 됐다라든가 이 속도를 가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굉음이 난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모두 다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한두 개는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는 급발진이다. 저거는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기존의 급발진 의심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어떤 정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 뭐 운전 미숙일 가능성도 점차 정황 증거로는 쌓여가는데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임준태 교수님 실제로 가해 운전자 측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기록이 안 남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차량이 이상하니까 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긴 있어요. 5초간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지금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건 지금 가해 운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진실의 어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사실은 그
일방 통행 도로를 그렇게 많이 이제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상황에 사실 9시 반 정도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 지역이라면 예.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뭐 크락션을 울린다든지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사실 본인은 뭐 한 40년 정도 운전했던 베테랑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그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운전을 많이 했더라도 예. 예견치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일반 초보자나 뭐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EDR 한 달 정도, 2달 안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정밀 검사 결과 지켜보면 되겠죠. 애초 사건이 불거졌을 이후부터 운전자 측 얘기는 급발진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 운전 잘한다. 자동차 정비사 이런 경력도 있다. 핸들 잡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는데 일단 좀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가신 거죠? 여기 수업이 안 쉰다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너 혹시 그 음주운전은 아니신 거죠? 운전을 안 했어요. 거기서 바로 측정했어요. 내일 버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아, 버스 운전기사세요? 그럼요. 경력이 얼마나 경력에게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착실하게 하고. 일단 객관적인 수치, 증거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차장님. 네. 이게 이 해당 검은색 G80 제네시스 승용차는 2018년에 구매한 차입니다. 한 6만 킬로미터 탔다고 했고 근데 좀 따져보니까 물론 이 사고 모두의 가해 차량이 다 이 차량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피해를 봤던 가해를 입혔던 적어도 6번의 운전 사고,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 차량의 이제 그 과거 사고 이력을 조회를 해보니까 예. 이 출고해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최근까지 총 6번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6번의 사고 가운데 4번의 경우에는 예. 이번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4번의 교통사고는 이번 가해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2번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서는 예. 이 가해 차량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총 6번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4번의 경우에는 사고를 냈고 2번의 경우에는 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부딪혀서 아마 사고 보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맥락으로 살펴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 차 소유주는 아내이기 때문에 오롯이 아내가 다 교통사고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 한 번이라도 그 남편 40년 베테랑 버스 기사가 이 운전과 관여가 돼 있다면 운전을 뭐 잘만 한다는 논리가 깨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고가 났을 당시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가 좀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부부가 같이 사용하고 같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6번 중에 4번 지금 가해 차량으로 됐다고 하는데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쨌든 잘못이 있으니까 이거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50%만 넘으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누가 운전을 했고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요걸 좀 들여다봐야지 이 사람의 평소 운전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운전 경력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버스 운전기사들이 가끔 양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페달이 우리가 보통 2종 보통 오토매틱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왼쪽에 브레이크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있고 예. 오페라 모양 페달에 가속 페달이 오른쪽에 있어서 보통은 발 뒤꿈치를 고정하고 양발을 좌우로 까딱까딱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2종 오토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클러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엑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평소 운전 습관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교통사고를 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것은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착각했을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40년 베테랑 버스 기사 이력 얘기 저희가 뭐 수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술도 안 마시고 입사 후에 사고 이력도 없다.
뭐 바퀴 달린 건 다 운전 잘한다. 과거에 뭐 다른 그 정비 경력도 있기 때문에 다만 해당 차량이 거의 사실상 매년 사고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만한 여러 증거들로 활용할 수는 경찰이 있을 겁니다. 그 임준태 교수님. 그런데 오늘 어제는 가해 운전자를 2시간 정도 조사한 경찰인데 오늘은 피해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멈추기 전에 해당 차량 BMW와 소나타 특히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를 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운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 정점이거든요. 뭐 예. 급발진이냐, 결국은 어떤 자동차의 결함이나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냐 이 부분에 이제 집중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이 지금 이제 부상자 또 지금 사망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해서 그 당시의 상황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그런 이제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막에 보면 지금 가해 차량 말고 피해 운전자 이제 마지막에 그 저희가 뭐 지도로도 옛날에 만나봤지만 쭉 갔을 때 막판에 마지막에 그 시청역 출구를 앞두고 일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인데 양방통행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마지막 해당 차량 2개에 부딪히면서 이제 멈춰진 셈인데 부딪힌 운전자가 실제로 이게 어떤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급발진 같으면 엄청 속도를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충돌한 지점까지 속도가 좀 감속이 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어떤 충돌 사고 정도의 어떤 그 느낌, 그거는 어차피 뭐 그 속도에 따라서 이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충격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